자, 요즘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죠. 인공지능 AI 거품 논란 때문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은 그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그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도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6% 가까이 크게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겨우 반등했죠. 그때 환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1,500원 가까이 급등했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미국 주식이 떨어졌고 국내 주식도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마침내 4,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900을 넘기나 싶더니 틀썩 주저앉았죠. 환율도 마침내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달 공포장 이후 최고점을 다시 갱신한 건데,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달러 패권 붕괴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AI 이번에 거품 이거하고 관계없이. 근데 달러 패권 붕괴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달러에 예속된 국가다. 따라서 달러 패권이 진짜 붕괴되면 한국은 그 즉시 원달러 환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올 초에 달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는 뉴노멀이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1,350에서 1,400원 수준일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꺾어지든 다시 더 크게 오르든 트리거가 있습니다. 특히 환율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있었을 때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예컨대 골드만삭스 CEO입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 2년 안에 주식시장이 더 크게, 예컨대 구체적으로 10%, 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과열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탐욕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가 100을 향해서 위로 갈수록 탐욕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좋아.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니야. 지금은 위험해. 얼른 팔아야 돼. 이런 공포 지수인데, 그림을 보면 지난 4월 달에 극도의 공포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확 꺾여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확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일주일 동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계속 근접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거품이 터질까요?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까요? 그랬을 때 내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자가 바뀌었다고요? 정말 예리하십니다. 저처럼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의자가 누카 의자인데, 누구나 앉아도 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선 뒤에 쿠션이, 허리 쿠션이 아주 편안합니다. 의자 날개가 양쪽으로 나를 확 붙들어주는 안정감도 있고, 그동안 가장 애매했던 것이 팔걸이인데, 이 팔걸이가 4단계로 움직여요. 아래 위 그리고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물론 뒤로 제낄 수도 있죠. 저한테 가장 좋았던 점은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조금 더 편한 의자를 찾는 분들은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자, 최근 수년 동안 이어졌던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인공지능 AI 산업 때문이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강세장이 약으로 따지면 7회 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이유는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신 오픈 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서로를 돕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는 다르지만 마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해 보이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회사는 다르지만 얼핏 내부 거래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같은 현상을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옛날 이야기. 떡장사와 엿장수가 시장에서 만났는데 엽전 한 양으로 엿장수가 떡장사한테 떡을 사 먹고 다시 떡장수가 그 엽전 한 양으로 엿장사한테 엿을 사 먹고 이렇게 하루 내 서로 돌려 팔기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엽전 한 양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 닷컴 버블 때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터졌는데 지금 AI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기업 실적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 돌려막기,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형편.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닷컴 버블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픈 AI가 5천억 달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 즉 돈은 도는데 정작 이익은 안 나는 상황. 자, 오픈 AI의 올해 매출이 13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투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매출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오픈 AI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8억 명이라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작 그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는 유료 구독자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자일 수밖에 없죠. 자,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오픈 AI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열풍은 대단한데 경제 전반에 생산성이 개선되는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래서 이것을 버블이다, 거품이다. 그래서 주가에 조정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뭐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크게 보면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실현하고 조금 쉬어가자. 자, 그런 국면,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것은 버블 붕괴이기보다는 조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지난 4월 달부터 강세장이 지금까지 200일 이상 지속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주식의 과거에 보면 항상 강세장이 200일 정도 지속되면 그때는 조정이 있었다라는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D 플러스 2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1998년에서 1999년까지의 강세장이 영업일 기준 209일,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이니까 달력 기준으로 보면 10달 정도이죠. 자, 그렇게 계속 강세장을 지속하다가 그때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44일, 달력으로 따지면 2달 정도 조정이 이어졌는데 조정 기간 동안 2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09년에서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204일 동안 영업일 기준 204일 동안, 그러니까 얼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 10달 동안 계속 강세장이 이어지다가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되어서 66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이 달력 기준으로 하면 3달 이상 조정을 받았고 11%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크게 떨어졌다가 강하게 올랐던 기간이죠. 이때도 영업일 기준 176일이니까 10달까지는 안 되지만 한 8달 이상 계속 강세장을 지속하다가 그때부터 45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달력 기준으로 보면 2달 이상 빠졌고 그러면서 한 10%가 마이너스 됐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했죠.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뭐 중국도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있습니다. 비중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서 매도
차익 실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수익 실현을 위해서 가격 부담을 덜고 가는 국민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조정이라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금산 분리 완화와 같은 상법 관련 호재도 대기 중입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카드도 대기 중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거품 붕괴 없는 성장은 없다. 다만 2000년 혹은 2008년과 같은 거품 붕괴일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조정 가운데 하나일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중요한 것은요, 버블 붕괴든 조정이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빅테크가 최종 승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 산업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 산업은 빅테크가 이끌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저앉으면 다시 빅테크가 주워 담고 많은 기술 기업들을, 작은 기업들을 M&A 합니다. 주워 담고 결국은 다시 경기가 다시 살아오를 때 빅테크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요즘같이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고 할 때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챙깁니다. 이것도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 붕괴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조정의 깊이와 그 조정의 폭, 즉 시간은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큰 틀에서는 거품 붕괴가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AI 산업과 주가를 별개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가, 즉 주가가 너무 앞서 달린 탓인데 이런 현상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보지 말고 AI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제발 강조하지만 빚내어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이럴 때 견디기가 힘듭니다. 투자는 결국 돈과 시간의 함수이고 버틸 수 있어야 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AI 산업이 아직 버블이 아니다. 그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AI, 우리가 챗봇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보급률이 낮습니다. 재미삼아서 쓰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업무나 산업 현장에서 주 1회 이상 AI를 쓰는 비율이 아직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980년대 PC 보급 초기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AI가 너무 빨리 앞서 달리니까 AI에 필요한 인프라, 예컨대 전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초기 단계죠. 즉 AI 확산 속도를 인프라가 못 쫓아가고 있으므로 그 결과 인프라 투자가 더딘데, 이것을 GDP 대비로 따져보면 GDP 대비 투자 기여도가 1990년 테크 사이클 때보다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증설 등과 같은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칩,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 칩 가격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 포레스터라고 하는 포켓 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 여전히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 어딘고요? 빅테크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빅테크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AI 나비 효과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작은 AI가 했지만 결과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산업은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서버용 DDR5 수요 증가로 인해 D램의 연쇄적 공급 부족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전망, 2026년을 슈퍼 사이클이라 전망, 이런 뉴스들이 많죠. 2차 전지도 전기차 때문에 거의 망했죠. 전기차 캐점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는 AI 때문에 결국 전기 저장이 매우 중요하다. 2차 전지를 그렇게 쓰면 되겠네 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2차 전지 업체나 어쩌다가 귀인을 만난 겁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잭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AI 팩토리. AI 팩토리는 잭슨 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의 기초 분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 모든 공장을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돌리겠다. 자, 이것이 AI 팩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결국 추론하는 거잖아요. 이 추론 기술이 점점 확장이 되니까 관련되는 서버 정설, 예를 들면 기판이라든지 이 같은 전기전자 업종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 AI 쪽에서 정말 전기를 많이 먹는다. 전기 먹는 하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에너지 혁명이 필요하죠.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자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싸움이고, 자, 그것이 에너지 혁명,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까지 이어지면서 자가 발전 시대로 전환이 속도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제약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솔루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훨씬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 외의 산업들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주항공, 그 다음에 방위산업도 다 마찬가지죠. 이처럼 AI 나비 효과, 시작은 AI가 했지만 결과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 뻗쳐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산업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은 쉬어가는 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 그동안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진금 성분은 내년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본주의는 결국 오르죠.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핵폭탄급 쇼크보다 저는 한 번 털고 가는 조정의 한 표,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국 여윳돈과 시간의 함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의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ETF와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으로, 그것도 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가는 포트폴리오로, 또한 적금식 투자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반대로 목돈이라면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